잠깐 오는 소나기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장마의 시작이라면, 그리고 장마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시장에서도 잠시 한 차례 스쳐 지나가는 하락의 해프닝이 질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해 왔었는데요. 어느덧 지나고 보니까 이런 조정 양상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큰 폭의 하락 움직임, 그리고 또 라운드 넘버를 이탈할 거라는 우려감이 현실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 공포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다음 주는 또 월요일까지 쉬기 때문에 그 긴 연휴를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6시간 30분을 알차게 활용해 보시죠. 그러려면 많은 정보가 필요할 겁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정리해드리죠. 먼저 오늘장 영향을 미칠 만한 핵심 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뉴욕 증시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리뷰부터 해보시죠.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상관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미국 증시는 반등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오후에 매도 물량이 집중되면서 결국엔 양지수가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 간밤에 일단은 좀 하락을 했는데요. 약보합권입니다.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고 다소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뚜렷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증시도 이렇게 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을지 연관지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뉴욕 증시 전반적인 흐름은 현지 시간으로 6일에 있을 이 고용보고서 발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발표된 고용지표들이 상당히 오락가락했거든요. 그리고 이날도 이 고용과 관련해서 하나 데이터 나왔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왔는데요. 전주 대비 2,000명 증가한 20만 7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상치 21만 명이었으니까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좀 상회하길 바랬었는데 이것보다는 덜 나왔습니다. 고용의 열기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 것인가, 가능할 만한 지표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고용 보고서에 더욱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거죠. 국채금리는 오르는 듯 하다가 다시금 또 하락을 하면서 일단은 10년물 기준으로는 4.7% 정도 수준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급등을 했다가 4.8% 정도까지 갔다가 다소 좀 꺾이는 기조 이틀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고용 내에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와 거의 부합하는 수치로 나왔는데, 다만 올해 이 감산 계획이 꾸준히 좀 늘어나고 있어서 향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종목으로 볼만한 부분들은 테슬라와 관련해서 이 앞서서는 급등 움직임을 나타냈었는데요. 간밤에는 약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전체적으로도 다소 심심한 그런 종목 분별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미국이 우리나라 몇몇 철강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월에 예비 판정이 나온 이후에 최종 판정 결과가 나오게 된 건데요. 보면은 우리나라의 철강업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수출하는 후판에 1.1%의 상관관세를 물려야 한다라는 이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된 건데요. 그 내면에 조금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저렴하게 후판을 팔 수 있는 데는 바로 싼 전기료를 정부 보조금으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료가 싸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형성될 수 있고, 따라서 관세를 매겨야 된다라는 미국 상무부 쪽의 이 결정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다른 업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거기에다가 후판 가격과 관련해서는 이 철강 섹터 그리고 또 조선업계까지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업계로 그 파급력이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내용이 또 통상 리스크로 불거지면서 전체적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다른 이 관세 부분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해당된 기업이 특정이 됐죠. 관련주 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크게 밀리지는 않았고요. 현대제철은 4.9%, 그리고 동국제강이 한 4% 정도 밀렸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움직임도 함께 보시죠.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이 뉴스 좀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CBDC, 이 디지털 화폐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한 오름세를 나타냈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 특정 뉴스를 꼽을 수가 없으셨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엠박으로 나온 기사고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한국은행 쪽에서 CBDC 관련된 적용 범위를 전 세계적으로 좀 확대해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최근 들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국제결제은행, BIS, 그리고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중앙은행들과 이 CBDC를 활용한 국가 간 지급 서비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 프로젝트 이름이요. 바로 프로젝트 만다라입니다. 어제 합의를 이뤘고 그리고 이 부분 실질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국가 간 지급 거래 시 적용되는 국가별 제도, 규제 사항을 공동 플랫폼에 구현할 수 있는지 개념 증명 방식을 통해 확인해보고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CBDC가 실제로 도입이 가능한지 몇몇 국가와 좀 테스트를 해보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외국인 직접 투자, 차입, 그리고 결제 등에 사용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CBDC 관련된 종목, 어제도 로지시스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었죠. 장중한 때는 이것보다 더 오름세 뚜렷하게 나타냈었는데 후반에 시장이 밀리면서 상승 탄력 좀 둔화됐고요. 하네트나 KCT는 다소 좀 밀렸습니다. 오늘 이 뉴스에 다시금 반응이 나올지 CBDC 스쳐가는 바람일지 아니면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야 할 산업적 변화인지 오늘 장에서도 관심이 집중될 예정입니다. 이어진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약간은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지만은 테슬라의 이 슈퍼차저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된 이 네트워크는 조금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 현대의 기아차도 이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합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사실 이 결정을 앞두고서 설왕설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대기아차에서 적용하고 있었던 충전 방식이 달랐거든요. 원래 현대기아차 쪽에서는 기존 충전 규격이라고 할 수 있는 CCS를 적용해 왔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국제표준이었고요. 테슬라 쪽에서 만든 것은 북미 충전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NACS였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테슬라의 충전 방식이 전체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면서 이것이 기존의 표준을 대체하는 그런 효과를 낳고 있고요. 이 대세에 합류하면서 현대기아차도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 결정이 현지 시간으로 5일 좀 발표가 나오게 된 거고요. 이 미국은 내년 4분기부터 그리고 캐나다는 2025년 상반기부터 출시되는 신차에 적용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충전 규격인 CCS 충전구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차를 만들 때도 조금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현대기아차가 그동안 망설여왔던 것은 슈퍼차저로 바뀌게 될 경우에 현대기아차는 기존의 충전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서 충전 속도가 상당히 느려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내용이 관건이었는데요. 지금은 최적화를 위해서 좀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다,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현대기아차 측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완전히 좀 해결이 된 것은 아닌데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테슬라 그리고 또 현대기아차도 이런 부분들의 이 시너지를 얻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어제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도 전기차 충전 플랫폼과 관련된 언급이 나오면서 시장 대비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었는데요. 다시 한번 슈퍼차저로 인해서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뉴스가 부각이 된 거죠. 디스플레이텍 10% 정도 오름세 나타냈고요. 휴렉스홀딩스는 3%, 동양 EM이나 S트래픽이 있습니다. 지금 위에 보시는 종목은 전기차 충전 쪽에 조금 더 이 수혜주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슈퍼차저의 수혜주는 S트래픽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종목받을 만한 종목군이고요. 다음 한 가지는 일정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입니다. 이 통상교섭 본부장과 우크라이나 의원 간의 면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사우디 네옴시티와 관련된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을 다시금 건드릴 수 있을 만한 일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입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이 나오는 기사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일정 하나 더 있습니다. 날짜가 특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약 한 달 전에 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해서 그래서 또 우크라이나 현지의 의원들과 젤렌스키 대통령도 만나고요.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 논의를 펼쳤었는데 그리고 나서 우크라이나 측에서 우리 쪽에 면담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이 성사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우크라이나의 여러 의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이 논의하는 자리가 곧 마련될 거라고 하죠. 원희룡 장관 외에도요, 삼성현대, 한화 등 이
기업인들도 대거 참여를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거론될 거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리튬 광산 개발 그리고 6대 선도 프로젝트 등도 논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도 흉풍이 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려운 장세 속에서 단기라도 수익을 챙길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함께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한미글로벌이나 유신, 히림 등의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 알아봤고요.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